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 쓸데없는 그거 335 모여 이제 살면 얼마나 사냐?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가기 전에 실컷 구경이나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야 된다는 것들. 우리는 왜 가야 하지? 어디로? 간다고 약속은 했나? 누군가 미리 나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명분 없으니 자꾸 지연시키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운동 안 한 죄, 많이 먹은 죄, 욕심을 부린 죄, 산다는 게 죄 짓는 일인가 봐. 만보 걷기, 비타민 먹기, 노력도 가상한데 애누리는 하나도 없고 딱 날 잡아놓은 사형수 같네. 팔만 벌리고 있으면 죽음도 피해가는 허수아비. 생각이 없으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냥 시키는 대로 푸른 벌판에 서 있기로 했어. 혹시 알아?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 4월 13회에서는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을 소개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여인, 말을 잃어버린 여자,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 수술을 여러 번 한 남자, 결핍을 안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처절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나는 완전하고 건강한가 돌아보고, 우리 모두는 다 말하지 못할 결핍을 갖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할 때에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더 심각하지 않은 현재의 나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면 1984년 출생이고요. 고려대 국문과를 나오셨어요.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인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 수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서로는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밝은 밤, 애쓰지 않아도 등이 있고요. 2013년과 2017년 젊은 작가상, 허균 문학 작가상, 대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밝은 밤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의 그 사대에 걸친 서사적 소설입니다. 이제 다락방 독서 토론 논제를 가지고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제는 총 6개입니다. 첫 번째는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두 번째는 책의 저자, 줄거리, 작품 구성의 특징, 등장인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은 왜 제목을 밝은 밤이라고 했을까요? 이고요. 네 번째, 212페이지에서 할머니 영옥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후회 없고 성공한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이 책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글이 있으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 봐요. 여섯 번째, 주인공 지연의 전 남편의 말,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닌
얼어붙은 강물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도 환상일지 모른다. 이 말에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이 책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입니다. 다시 1번부터 우리 토론한 내용을 소개해 보죠. 우리 회원님, 이제 여성 회원님도 있고 남성 회원님도 있어서요. 여성 회원님 대부분은 이 책은 어려운 철학이나 심리 그런 책이 아니라서 비교적 쉽게 읽고 같은 여자라서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하고요. 또 남성 회원님들은 남편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자들 위주로 쓰여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좀 억울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작가가 젊은데도 4대에 걸친 비극의 역사를 아주 실감 있게 그려낸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 논제, 책의 저자, 줄거리, 작품 구성의 특징,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은 일단 일단 저자의 특징을 먼저 보면 저자는 현재 나이로 42세쯤 됐어요. 1984년생이니까. 또 2021년에 이 책이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는 이 등장인물들이 쭉 있어요. 주인공이 이지연인데요. 32살. 언니는 정연이고요. 엄마 미선. 엄마 친구 명희 아주머니. 할머니 영옥. 또 할머니의 남편 길남선. 증조 할머니 삼천. 이 삼천의 이름은 이정선입니다. 또 세비 아주머니, 세비 아저씨, 또 세비 부부의 딸 희자. 또 세비 부부의 고모 명숙 할머니 등이 나옵니다. 백정의 딸인 그 증조 할머니의 삶과 또 6.25 피난살이, 영옥 할머니의 6.25 전쟁 후에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사는 삶, 세비 부부와 그 딸의 힘들지만 화목한 삶, 주인공 지연의 이혼 과정과 그 후의 생활, 또 엄마와의 관계 등이 아주 힘들고 억울하지만 참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죠. 이 책은 왜 제목을 밝은 밤이라고 했을까요? 네, 주인공이 이혼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가슴 속에 쌓아놓은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윗대의 할머니들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지금껏 이해되지 않고 늘 다투어왔던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결국 어두운 밤도 밝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212페이지 보면요. 할머니 영옥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였는데 또 후회 없고 성공한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였는데요. 네, 그 영옥 할머니의 어머니죠. 주인공으로 보면 증조모인 삼천이 이 딸인 영옥에게 말을 해요.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 청년은 생선, 고기 중에 제일 큰 살코기를 먼저 집어가더라. 말은 재밌게 하나 영옥이 네 말을 들어주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그 엄마는 딸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 영옥 할머니는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남편이
북에서 결혼을 이미 했고 부인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부인에게로 가버립니다. 지연 엄마인 그 영옥 할머니의 딸이죠. 지연 엄마인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딸도 놔두고 그 아버지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아버지 호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엄마와 딸은 그냥 같이 삽니다. 아버지 없이. 그런 엄마를 지연이 주인공이 엄마의 그런 삶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는 대목입니다. 네. 후회 없고 성공한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5번 보면 이 책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글이 있으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 봐요 였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주인공 지연이 한 말인데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그 생활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건데요. 걔는 주인이 때려도 뭐 좀 예뻐해도 무조건 잘 따르고 굉장히 반갑다고 하죠.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공의 엄마가 하는 말인데요. 여자는 때리지 않고 도박 않고 바람 안 피우면 그런 남편을 갖고 있으면 아주 상급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네. 세 번째는요. 역시 주인공 지연의 말인데요.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에게 더 잔인하게 대했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56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그러니까 주인공 지연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뒤로는 항상 자기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수의 길이다. 삶은 누리는 게 아니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 존재를 증명 않고 사는 법을 몰랐다. 늘 뭔가를 해냈다. 열심히 잘 사는 것, 성공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지연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어때요? 나의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6번째 마지막 논제요. 주인공 지연의 전 남편의 말,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닌 얼어붙은 강물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도 환상일지 모른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 책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시간이 공존한다.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꿈에선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말. 허블 망원경이 130억 년 전 그 우주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다. 130억 년 전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네, 이러한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요. 현재의 나 속에도 증조 할머니, 또 할머니의 할머니 등등 쭉 그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이르는 이런 공통의 것들이 있으니 현재의 나 속에도 나만 있지 않고 이런 과거의 역사가 동시에 공존한다. 그래서 너무 현재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현재의 나의 이 모습은 운명적인 것이 아닌가, 역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런 의미로 이 책에 쓰여 있지 않나 합니다. 네. 논제는 6개지만 4대에 걸친 한 세기를 돌아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저도 우리 선대의 할머니를 거쳐서, 엄마를 거쳐서 제가 되었겠지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으로도 너무 제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 책의 증조 할머니 삼천에 사는 법은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해라. 어떻게 왜라고 질문하지 마라. 평가도 저항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털어버려. 할머니의 사는 법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법이었지요. 어떤 면에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라는 시가 생각나는데요. 청자빛 하늘이 용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당 창포잎에 여인의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같이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네, 아직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아름다운 장미, 양귀비꽃, 찔레꽃, 떼죽나무꽃, 이런 향기가 자꾸 저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도 꽃향기에 취해 있지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달 6월에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